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타보니까 왜 인기가 없었는지 알겠던 차다. 중고차 시장에 와서야 제 가격을 찾은 차. 안녕하십니까, 칼톡TV 유주입니다. 김나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5년식 현대 더뉴 i40 산륜 차량이고요. 1.7의 디스펙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흔하지 않죠? 네, 진짜 저 i40라는 차량을 처음 본 것 같아요. i40가 원래는 외건형으로 이제 그나마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이 산륜이라는 모델이 이제 세단형으로 나온 모델은 정말로 보기 힘든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차가 등급이 네. 세그먼트가 이제 현대에서 얘기하기로는 소나타보다는 위, 그랜저보다는 아래. 그래서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의 등급으로 만든 차량이고, 사실 이제 외건은 우리나라한테는 좀 비주류죠. 비주류잖아. 근데 외건형으로 만든 거는 유럽을 겨냥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차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등급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앞에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아반떼 같아. 아반떼 MD 형 같은 느낌이고,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소나타급보다는 위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전체적인 크기가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 이 길이가 소나타보다는 110mm가 더 짧고, 그 다음에 휠베이스도 35mm나 짧아. 그러니까 등급은 위인데 크기는 작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유럽은 원래 차가 작잖아.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지가 않다 보니까 차 자체를 작게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큰 차를 좋아하잖아. 주차가 뭐가 됐어. 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찌됐건 이 차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주류고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차가 소나타보다도 작은데, 네. 가격은 거의 그랜저 싸다고 날만한 정도의 그랜저급의 가격이야.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지만 사이즈는 소나타 작으면서 가격은 그랜저급이네요. 근데 또 문제는 그랜저급인데 옵션은 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보기 힘든 차량이다. 근데 막상 이 차를 사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또 오히려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면 같은 경우는 아반떼 MD 형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대는 데이라이트가 약간 물결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직선형으로 좀 변형이 됐다라는 게 있고, 어찌됐건 디자인 자체 앞에는 아반떼 MD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측면 같은 경우는 또 소나타 같아. 그래서 소나타의 옆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또 약간 디자인이 짬뽕. 우리가 또 이거 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 난 아슬란이 또 생각나. 우리 부루의 차인 또 아슬란이.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어찌됐건 옆모습은 소나타의 디자인을 좀 따온 거지 않나 라는 소나타의 모습이 좀 보이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 디자인은 나쁘진 않아. 그 휠의 크기도 차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적당한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디자인 자체는 소나타랑 비슷하다는 거고, 호면 같은 경우는 또 리어 램프가 에쿠스 랑 또 비슷해. 그래서 현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조금씩 다 짬뽕한 차야.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뭔가 얘만의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너무 없어. 이제는 약간 믹스한 듯한 느낌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듀얼로 해가지고 나름 스포티함을 또 표현을 해줬는데, 나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쁘진 않아.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냥 믹스 디자인이 섞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 여자가 보기에 이 차?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오는데 저기서 보니까 현대차 같은데? 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30인지 40인지 이게 산룸 모델인지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많이 봤던 현대차의 느낌적인 차가 온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여튼 전면에 좀 그런 형태고,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로 딱 들어왔을 때는 또 느낌이 약간 산타페도 비슷하면서 또 그랜저도 비슷하면서 또 여러가지 내부 디자인에서 약간 좀 짬뽕이 된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소재가
비싸 보이지 않지? 아, 전 소재가 진짜 너무 아쉬워요. 소재가 이렇게 좀 너무 그 싼 말이 느낌 나는. 물론 이제 국산차 가격에 3천만 원이면 좀 높은 수준의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맞아요. 거고, 나름 뭐 하이글로시도 쓰고 카본 무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서도 뭐 그렇다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첫 느낌이고, 근데 나름 또 좋은 거는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어. 옵션은 정말 역시 현대차만.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은 잘 넣어줬다. 그래서 일단 옵션을 좀 살펴보면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살룬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다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역시나 칭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우리가 그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후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기구가 듀얼로 들어가서 달리는 차 같은 느낌이 준다 했잖아. 내부에서도 패드 시프트를 넣어줘가지고 조금 달리는 맛을 느껴라 라고 해서 이제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지금 2개까지 운전석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 근데 또 아쉬운 건 뭐가 있느냐, 윈도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는 운전석만 프로토야. 프로토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2012년식 이전 거는 다 4개가 다 프로토였대.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또 했다는 거야. 아, 거기서 빼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2012년식 거를 일부러 찾는 분들도 있대. 왜냐면 원가 절감했던 게 윈도우도 있고 엔진 방열판 뒤에도 또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2012년식을 찾고 있다라는 게 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옵션 자체는 뭐 부족하지 않게 나름 또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운전자가 조작하기 좋은 위치에 지금 이거 공조장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도 딱 바로 손 닿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나름 편해가지고 위치 자체는 또 괜찮게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대한 옵션은 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JBL 들어가 있어서 또 평타 이상 친다라는 거. 그래서 2열 공간을 이제 살펴보면 2열에도 앉아봤잖아. 어땠어? 근데 2열은 확실히 공간을 뽑은 느낌만큼 넓어요.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는 정도로 이제 무릎 공간 남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고는 좀 낮은 느낌. 헤드가. 그래서 174인 남이가 앉았을 때는 이제 소나타보다 확실히 좀 작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레그룸은 그 정도고, 헤드룸 자체는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좀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게 또 2열 공간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2열 공간에는 이제 또 좋은 건 에어밴드 들어가 있어서 또 이제 공기 이런 그 시원함이나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할 수 있게 또 쾌적하게 해주는 거는 또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는. 그래서 열선 시트도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꽤 넓어요. 트렁크 맞아요. 공간도 활용도 좋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간도 밑에 바닥을 열면 또 이제 그쪽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급이나 크기로 봤을 때에는 소나타보다 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또 들어가 있는 옵션이나 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뭐 이따 시할 때 얘기하겠지만,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랜저 HG의 또 계기판을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다, 내부도. 그런 느낌인데, 뭐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또 이 차만의 감성, 이 차만의 느낌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또 이 차가 당시에 중형 세단으로서는 첫 디젤 차야. 첫 디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랜저도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 디젤 차들이 많긴 하지만, 당시에는 또 첫 디젤 차라서 그래서 또 더욱더 또 궁금하긴 하거든. 그래서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5년식 현대 더뉴 i40 살룬 1.7 디스펙 등급입니다. 1685cc 디젤 연료, DCT 7단 변속기, 141마력, 토크 34.7, 연비 16.2, 휠베이스 2770, 공차 중량 1540, 가격은 3125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2.0이 아닌 1.7 디젤을 썼고, 그다음에 마력이 141마력에 토크가 이제 30토크가 좀 넘는데 무게가 한 1500 정도. 그래서 그냥 스펙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을까. 이제 뭐 운전 재미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그 당시에 첫 디젤차 치고는 사실 좀 소음과 진동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링 시에 소음 측정을 하니까 40 중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속일 때가 50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잘 잡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도 디젤 치고는 그렇게 진동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조금 더 약간 거짓말 못하면은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의 그런 수입차의 진동 정도? 그래서 수입차 디젤차의 느낌? 그 정도도 좀 느낄 정도로 어찌됐건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잘 잡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게 아까 우리가 스펙에서 봤을 때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가볍게 잘 치고 나가는 것도 전혀 무리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첫 느낌 자체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 조수석은? 근데 진짜 진동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진동은 그렇게 크게 뭐 느낌 오는 것도 없고, 근데 디젤 차량이고 처음 스타트다 보니까 사실 소음은 첫 차 치고 괜찮아 정도지만 그래도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휘발유만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많이 크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그래도 조금 결결되는 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 같은 경우 디젤을 오랫동안 타왔던 사람한테는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 첫 느낌인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단치고는 전방 시야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게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옛날에 아반떼 MD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A필러 쪽이 역시나 이것도 아반떼 MD의 디자인을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누워 있으면서 A필러가 상당히 두껍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A필러를 통해서 막히는 시야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작은 창이라도 뚫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A필러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느껴져서 이쪽에서 오는 시야가 막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전방 시야는 괜찮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현대 기아차 사이드미러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후방 시야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쿠페형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은 뭐 어찌됐건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 역시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또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2015년식이면은 그래도 좀 크게 만들어줄 법도 한데, 지금 봤을 때 한 7인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찌됐건 화면 자체가 좀 작다라는 거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계기판 시인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랜저 HG를 그대로 따라와서 역시 좋다. 현대 기아의 계기판 시인성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야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야는 괜찮지만 A필러가 조금 두껍게 느껴지는 부분은 약간은 아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3? 2, 3? 진짜 가벼운 편이에요. 정말로 너무나도 가벼워서 그냥 운전을 휙휙 한 손으로 돌리기도 휙휙 될 만큼 너무나도 가벼운 편이고, 여성 운전자들 운전이 했을 때도 야 이거 가볍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진짜로 좀 너무나도 가벼운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림의 두께는 딱 적당해요. 여성분들이 잡았을 때에도 적당하다라고 느낄 정도고, 지금 남성 운전자가 느낄 때에도 딱 적당하다라고 느낄 정도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죽에 대한 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립감이나 이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핸들이 조금 가벼운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고속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오기도 하고요. 패드 시프트가 또 있어가지고 나름 또 고속에서의 재미는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본연인 이 핸들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그립감이나 그 다음에 두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느낌이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디젤 차량 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첫 느낌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또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또 아쉬운 거는 이 시트가 생각보다 홀딩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몸을 지지해주거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근데 어찌됐건 차가 나가는 거나 이런 거에서 일상 영역에서는 또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조금 내가 급가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좀 더 고속에서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려고 할 때 오는 한계는 좀 느껴진다 라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너링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네. 약간 많이 좀 뒤뚱거리는 느낌. 뒤뚱뒤뚱 된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승차감 그냥 직진이나 이런 시내 운전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고속이나 조금은 또 약간 코너나 이런 거에서는 또 불안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6점 정도? 맞아. 요 정도 수준밖에 못 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때? 조수석은? 진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데일리카로 좀 괜찮은 차량이겠거니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가끔씩 흔들어놔요 저를. 갑자기 소음이 들리거나 갑자기 코너를 돌자마자 뒤뚱뒤뚱 하면서 롤링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첫 디젤차여서 그런지 약간 개화기에 맞는 차처럼 아직 맞는 옷을 제대로 못 입은 느낌이고 그냥 약간 다시 건철된 느낌이에요. 약간 좋을 듯 안 좋을 듯 좀 이렇게 막 엄청 편안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좋다 또는 100% 다 안 좋다도 맞아. 아니고 어떤 애매해. 부분은 좋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아쉽고 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상쇄되는 게 그래도 나쁜 게 좋은 게 커서 나쁜 게 좀 묻힌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딱 또이또이 같은 느낌이래가지고 이게 좀 뭐 되게 하여튼 애매합니다. 맞아요. 이게 좀 느낌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이제 에코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일반 노멀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에 대한 느낌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맞아. 거의 없어요. 핸들이 약간 묵직해진다라고 느낌을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좀 더 통통 튀는 약간 좀 탕탕된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핸들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질감이 더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건 뭐냐면 연비가 또 이게 또 끝내줘요. 이게 또 디젤이고 DCT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뭐 운전잼이나 이런 쪽에 치우친 세팅이 아닌 효율적인 부분에 세팅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공인연비 자체도 16km가 넘는데 일상적인 영역이나 여러가지 요소로 해서 평균 연비가 한 13, 14 정도 나오고 고속에서는 진짜 발끝신공 발휘하면 20도 그냥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연비가 나오다 보니 연비가 또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좋은 거는 좋은데 아쉬운 거는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이거 또 좀 끊기지가 않으니까 영 찜찜한데? 조금 좀 그렇다라는 부분. 그러면 100km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km 급가속을 했는데요. 역시나 좀 CC에서 오는 한계 그리고 마력에 대한 한계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안 나가요. 진짜. 생각보다 잘 안 나가는데 근데 또 불안하진 않아. 100km 가속이 확 당겼을 때 또 뭐 차가 휘청인다거나 막 이렇게 또 불안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하여튼 그렇고 조금 아쉬운 듯 하면서도 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살짝 밀리기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불안할 정도로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브레이킹은 아쉬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급가속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는.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좀 많이 애매하다. 애매하고 뭐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이 차가 왜 인기가 없을까, 왜 많이 판매가 안 됐을까 라는 부분을 딱 답이 나오는 게 가격인 것 같아. 맞아. 만약에 이 급에 가격이 확 싸졌으면 분명히 가성비 차량으로 입소문이 났을 거라는 그렇지. 말이죠. 근데 너무 애매한데 그 돈 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옵션들이 너무 딴 차들이 많아. 차라리 얘가 소나타랑 그랜저의 중간이 아닌 맞아. 소나타랑 맞아, 아반떼의 맞아. 중간이었다면 좀 인기 괜찮죠. 그죠? 좀 판도가 달라지지 맞아, 않았을까? 맞아. 인기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이 그랜저 수준의 가격이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너무 과연 아쉽죠. 이 차를 살만할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차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건 또 역시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또 가성비는 또 나쁘진 않단 그렇죠. 말이지. 중고시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져서 중고차에서에 대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또 충분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차보다는 오히려 중고차로 샀을 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차입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이 차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연비.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은 큰 장점일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옵션. 옵션이 또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또 전사양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그래도 억제를 나름 잘 해줬다는 거. 첫 디젤차 치고는 중형 세단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고,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차만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라는 거. 뭔가 특징이 없어요. 외부나 내부나 뭔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는 좀 아쉽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가격. 이게 가격만 괜찮으면 가성비 차량으로 분명히 소개했을 텐데 말이죠.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소나타보다 작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지는 거에서 어찌됐건 가격 자체는 이 차의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신차 기준입니다. 맞아. 중고차 시장에서는 좋아요. 괜찮아요. 어찌됐건 신차 기준 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단점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출력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게 1.7이 아니고 2.0이 좀 더 들어갔으면 오히려 좀 더 재미를 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출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가격과 맞물려서 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단점 한 요 정도?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땠어? 오늘 이 차량? 이 차를 정말 신차 시장에서는 좀 많이 그게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첫 차를 사거나 뭐 가족끼리 같이 타는 뭐 법인카나 뭐 많은 사람들 태울 차량 치고는 적당한 옵션, 적당한 크기, 적당한 급, 그리고 1열도 2열도 옵션이 적당하고 연비 괜찮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약간 좀 타협하면서 없는 옵션보다는 그래도 있는데 높지 않은 옵션일 경우에는 되게 만족을 적당히 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나마 인기가 있을 차량 같아요. 맞아. 중고차 오히려 그러니까 신차 가격에서는 그랜저랑 소나타 사이였겠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반떼와 소나타 사이의 가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그게 맞는 가격이잖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 조금 옵션 좋고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의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나름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이토TV의 시승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